안녕하십니까. 카피트의 최상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카피트샵 모집 안내에 대하여 가지고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아래 첨부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 사업이 왜 어려워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입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입차 정비가 과연 해결책인가? 그리고 내가 수입차 정비를 시작하게 된다면 고객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런 수입차 진단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시작을 못하고 있죠. 과연 이 수입차 진단이 그림의 떡인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떡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차 정비 시장에 이미 뛰어들기 시작한 선수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피트에서는 수입차 진단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수입차 진단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입차 정비 체인들이 있지만은 카피트는 그러한 정비 체인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카피트와 함께 하고자 용기를 내셨다면은 구체적인 카피트와 합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피트와 함께 여러분의 정비샵이 왜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9년 말 자동차, 그 중에서 승용차 등록 대수는 약 1900만 대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차와 수입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전체는 1930만 대입니다. 그리고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200만 대 정도 됩니다. 수입차 정비는 이 누적 판매량 약 200만 대 가운데서 최근 3년간 판매한 90만 대를 제외하면 약 114만 대가 현재 일반 정비시장의 물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4만 대를 현재 수입차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네이버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는 약 한 600개 정비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600개 정비샵이 이 114만 대의 수입차를 나눈다면은 한 개의 정비샵당 약 1900대 정도가 됩니다. 한국차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국차는 판매 대수는 1700만 대입니다. 이 중에 최근 3년에 판매되어 가지고 하자 보정 기간 중인 차량 300대 정도를 제외하면은 약 1300만 대의 한국 승용차가 일반 정비 시장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비, 일반 정비, 예전에는 1급, 2급, 3급이라고 했지만 요즘 이제 종합정비, 전문정비로 하는데 이걸 다 합치면 약 3만 개 정도 됩니다. 결국 이 3만 개의 정비샵들이 1300만 대의 한국 승용차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정비샵당 약 451대 정도의 차량을 정비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차량 대수가 많지가 않죠. 카피트샵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위에 보시는 600개의 정비샵으로 한 정비샵당 약 1900대의 수입차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수입차 직영 정비샵에서 정비샵당 정비하는 차량의 숫자입니다.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센터의 숫자이고 앞에 있는 것은 한 샵당 정비하는 대수인데 예를 들면은 벤츠의 경우는 물론 이 데이터는 작년
보도된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두 개 정도 정비샵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벤츠의 경우는 58개 직영샵에서 한 샵당 약 6,500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경우는 58개 직영샵에서 약 4,400대, 그렇게 해서 전체 무상하자 보정 기간 안의 차량 92만 6천 대를 이런 직영 정비샵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자 보정 기간이 종료된 일반 정비 시장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차가 207만 대 판매되어서 무상하자 보정 기간인 92만 6천 대, 올연말 기준입니다. 제외한다면은 일반 정비를 하는 차량은 약 114만 8천 대입니다. 결국 이 114만 8천 대를 수입차 전문샵 600개가 나눈다면 1900대 정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엄밀하게 수입차 전문샵이다, 일반 정비샵이다 하는 구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수입차를 전문하는 정비샵 한 600개 정도가 대부분의 어떤 수입차를 정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약 600개로 잡았습니다. 요약하면은 2019년 말 기준 3년 하자 보정 종료된 수입차 115만 대를 수입차 전문샵 약 600개만이 독점을 한다면은 정비샵당 1914대의 새로운 고객 맞이가 가능합니다. 한국차 정비 시장을 한번 볼까요? 한국차 정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019년 말 예상되는 한국 승용차 등록 대수는 1726만 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약 1400개의 현대자동차 직영 정비샵에서 2710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비 시장에서는 3년 보증기간이 종료된 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1352만 9천 대, 약 1353만 대이죠. 이 차량을 일반 정비업체인 3만 개의 정비업체에서 나눠 사고 있기 때문에 정비샵당 대수는 451대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차 경정비만 하시는 정비샵의 경우는 정비샵당 평균 451대의 한국차를 정비하고 계실 때 수입차 정비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한국차와 수입차를 같이 정비하시죠. 그래서 한국차 451대와 만약에 수입차 전문 정비샵이 한 600개 정도의 안에 드는 수입차 정비샵이라면 수입차를 약 1914대를 추가로 정비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딱딱한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동차 정비 물량을 치즈에 비유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쥐 2마리가 날마다 치즈 창고에 들러서 치즈를 먹었었는데 이 생쥐들은 그 치즈가 날마다 줄어드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하였는데 똑같은 그 창고에 들러는 두 아이는 치즈가 없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치즈가 없어지자 당황을 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블로그 검색이나 책까지는 구입하셔서 볼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즈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이 여러분이 정비할 451대의 한국차를 치즈 조각에 비유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까 3만 개의 정비샵으로 나누어 가지고 확보된 조그만 치즈 조각 451대는 과연 여러분 정비샵으로 그대로 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갈수록 자동차 제조사가 무상하자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고장이 안 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정비샵 사장님들께서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고장 때문에 오는 차들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451대의 차량이 정비샵에 올 수 있었다면 이러한 차량의 품질이나 무상하자 보증기간 연장 때문에 여러분 정비샵에 올 수 있는 차량 개수는 더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 렌트, 카쉐어링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앞으로는 자동차 공유 경제 때문에 차를 팔기보다는 카쉐어링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대부분의 법인들은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정비샵의 경우는 이런 리스나 렌트카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 정비샵의 경우는 이런 리스나 렌트카가 일반 정비샵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갈수록 일반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줄어들다 보니까는 결국 또 이 남은 451대의 조각 가운데서 일부가 날아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차량 가운데서도 부품 유통업체나 운전자들이 인터넷을 직구매로 소모품을 사가지고 공임나라와 같이 공임만 주고서 정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이 당연히 부품도 구매하고 이런 정비샵에 방문한 고객을 정비를 하는 그러한 차들이 이제는 소모품 구매 따로 공임 따로 인 시장으로 뺏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은 전기 자동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는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전기 자동차가 되면은 파워트레인이나 엔진 관련된 생산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노조도 20% 감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는데 전문업체가 컨설팅하기는 20%가 아닌 40%의 생산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 생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정비할 물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기자동차의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바깥에 그려놨는데 점차 전기자동차로 시장이 대체되는 순간 이 451대의 조각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는 조각은 몇 대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갈수록 내가 하는 정비샵이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하나의 숫자로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은 내 정비샵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현재 올 연말 자동차, 승용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일반 정비샵당 451대가 평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운전자가 소모품을 직구매해서 정비를 한다거나 제조사 무상하자 보증기간 연장이나 리스차들을 빼고 남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과연 수입차 정비가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이야기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매년 30만 개의 새로운 차량, 30만 개의 새로운 치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차가 판매되고 나서 일반 정비샵에 오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리는데 이미 3년 전부터 약 25만 대에서 30만 대 물량이 매년 팔렸기 때문에 이제 2020년부터는 매년 약 30만 대의
새로운 차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2019년 말 기준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약 200만 대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 기준 하자 보정 종료 차량은 115만 대입니다. 결국은 매년 30만 대의 차량이 수입차 일반 정비 시장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정비를 하는데 다른 가격입니다. 카피트 쇼핑몰에 올려놓은 차종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520D의 경우에 카피트샵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공임으로 책정한 가격이 16만 3천 원입니다. 이 16만 3천 원은 직영점에서 사용하는 캐스트롤 엣지 티타늄 가장 최상급 엔진 오일 6리터와 오일 필터와 에어 필터도 일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고급품, 그리고 여기에는 수입차 진단기로 차량 건강 진단하는 공임 2만 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제가 들은 작년 기준,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BMW 직영점의 올 교환 가격, 올용 T는 약 24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가격이 13만 1천 원, 오일 필터 3만 1천 원, 에어 필터 8만 2천 원 등. 물론 이 가격은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정비를 하는데 카피트샵과 직영점의 차이를 보면은 차량 건강 진단까지 포함하였을 때 카피트는 직영점의 67%입니다. 만약 직영점에서 이런 스캐너를 이용해서 건강 진단을 하지 않고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58%의 가격으로 정비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정비샵의 사장님들 실력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영점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 스모크를 사용한다면 사실은 고객에게 똑같은 품질의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입차 정비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차 운전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수입차가 연비를 고려하면은 신차 가격으로는 유지 보수비를 따졌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문제는 하자 보정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수입차 운전자들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현재로 보면 매년 30만 명의 수입차 운전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면 비싼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의 벤처 직영점에서 약 6,500대의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는 예약을 하고 심지어는 한 주나 보름 뒤에 가야지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품이 없는 경우는 해외에서 부품을 수거할 경우에는 약 보름 뒤에 정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한 개의 정비샵, 한국의 일반 승용차 정비는 정비샵당 451대인데 수입차 직영 정비샵의 한 샵당 정비 대수는 6,500대이다 보니까는 편의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정비샵을 이용하기에는 이런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샵에서 과연 직영점과 똑같은 그런 품질의 부품을 사용할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과 편의성은 직영점이 불편하지만은 일반 정비샵에 가기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차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갈수록 매년 30만 명의 수입차 운전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비샵에서 그럼 수입차 정비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현재 수입 승용차가 일반 정비로 흘러나온 물량이 115만 대이고 매년 30만 대의 새로운 수입차들이 신규 물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운전자들을 만족스럽게 정비하는 업체들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운전자들이 만족하여서 줄 서서 수입차 운전자가 정비받는 몇몇 정비 업체들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그만큼 일반 정비샵에는 이 수입차 정비는 하나의 기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피트샵에서 합리적인 공임으로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점과 동일한 소모품과 차량 진단까지 포함해서 70%의 가격으로 하고도 웬만한 공임이 가능한 부가가치 높은 정비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현재 1%, 우리나라 일반 정비업체 1%라면 3만 개 정비샵 가운데 약 300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 1%의 앞선 정비샵들이 지금 수입차 정비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에서 5% 정도의 어떤 실력 있는 업체들이 도전을 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차 정비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트샵을 모집하면서 아직까지 수입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정비샵들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카피트샵을 통하여서 수입차 정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차 정비는 현재 판매량 200만 대에 매년 30만 대씩 증가해서 약 600개의 전문 정비샵이 수입차 정비시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전문 정비샵당 2000대의 정비가 가능한 큰 시장이고 현재 1차 경쟁자는 직영점입니다. 네, 그러면 수입차 정비를 시작한다면 내 고객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세 번째 순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입 승용차가 224만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비샵에 올 수 있는 지역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가 몇 대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8월달, 두 달 전이죠. 2019년 8월달 기준으로 등록된 수입 승용차 통계가 있어서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예, 전국은 224만 대이고 서울은 약 50만 대, 부산은 19만 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 동영상이나 카빅스 블로그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통계에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비샵을 하시는 지역에도 이렇게 수입 승용차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구는 15만 대, 인천은 18만 대, 광주 5만 9천, 대전 5만 3천, 울산 2만 8천, 세종 1만 5천 대입니다. 예, 경기도가 서울만큼 꽤 많죠. 56만 대. 강원도 4만 4천, 충북 4만 9천 대. 전라북도 6만 3천, 전라남도 5만 대, 경북 6만 7천 대. 예, 경남 12만 5천 대, 제주 3만 4천 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전국에 224만 대, 서울 50만 대, 제주도 3만 대와 같이 고객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224만 대의 수입차 정비 고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인지 거림의 떡인지에 대해서 다음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빅스 블로그에 올린 내용인데 수입차 정비 지도라 해서 제가 각 시군구별로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와 그 지역에 수입차 정비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파악된 정비샵을 제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수입차 정비 지도는 카피트 앱에서도 보실 수 있고 블로그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선정한 기준은 블로그 내용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수입차 정비 체인이거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로 수입차 정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포스팅을 올리신 정비샵을 선정하였습니다. 한 예로 서울 강남구와 전라남도를 비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수입차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에는 내가 수입차 정비를 좀 한다 하는 정비샵도 꽤 많습니다. 또 비교해서 전라남도는 한 시군구별로 1000대, 2000대, 3000대인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수입차 적죠. 대신에 수입차를 한다 하는 정비샵도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쟁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저렇게 많은 정비샵들이 수입차를 한다라고 해서 경쟁하기보다는 전라남도의 하나의 시군구에서 내가 수입차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독점하고 인근 지역까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입차 정비 지도에 관한 내용은 카픽스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224만 대의 수입차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쥐와 치즈의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강을 건너야지 치즈를 먹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차 정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수입차 진단기는 있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수입차 진단기도 판매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3단계 정비샵 가운데 한 20% 내지 30%는 한 10,000개 정비샵은 수입차 진단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신차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수입차를 몇 프로분이 갖고 계실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차량 진단을 할 수 있으면서 웬만한 연식, 예를 들면 현재 같은 한 2018년식 정도까지 진단 업데이트를 하신 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로 확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그만 OBD 동글을 가지고서 수입차 진단기가 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옛날 수입차 진단기를 구입하셔가지고 업데이트 안 하고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한 제조사별로 크랙이라 하죠. 불법 복제한 진단기를 가지고서 제조사 전용 진단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차 정비를 제대로 하시려면 일단 수입차 진단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정비하는 범위 안에서. 사실은 한국차 정비만 하신 분들은 자동차 자체는 똑같지만은 수입차 정비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십니다. 괜히 한번 잘못 손댔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뭐 기본이 몇백 물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입차 정비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덤벼들어야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을 하고 뭘 교체한다 했을 때 소모품을 제대로 구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엔진 오일이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은 수입차 부품 구매 경로를 완벽하게 아시는 일반 정비샵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좀 고수 수입차 정비하시는 정비샵에서는 미국의 부품 사이트에 접속해서 벤츠건 BMW건 스페셜카 부품까지도 바로 해외 직구매해서 정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수입차 정비를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의 정비샵에 오는 수입차에 대한 소모품 구매에 대해 가지고 정보와 루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객이 여러분 정비샵이 수입차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와야 되겠죠. 한국차만 겨우 하고 이 수입차 오면 겁내는 정비샵에는 고객들도 가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국차 정비를 하실 때는 정보도 여러분이 독점을 하고 소모품을 뭘 사용하는지도 운전자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고객님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정비샵은 젊은 수입차 운전자들이 떠나고 있죠.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어떤 차에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고 가격이 얼마나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공임나라나 이런 파트 장착점에서는 공임이 얼마나 하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젠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운전자들이 소모품을 직접 사오건 사오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5가지를 갖춘다면은 수입차 정비가 여러분의 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차 진단기, 정비 정보, 소모품 구매, 고객 홍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림의 떡을 여러분의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가지가 필요하고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카피틀을 통하여서 쉽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입차 정비 시장에 뛰기 시작한 선수들은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테크 정비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기술력이 있으신 정비샵입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정비사분들이 어떤 쪽으로 노력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KT-AMG 그룹 정비사분들이 가장 이런 하이테크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 투자라는 것은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KT-AMG 정비사분들 개개인의 어떤 기술적인 역량은 차이 날 수가 있겠지만은 그룹을 봤을 때는 KT-AMG와 그리고 또 그룹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뭐 ECU 매핑이라든지 튜닝을 한다 하는 튜닝샵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에서 앞선 그런 하이테크 정비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비샵들이 앞선 기술력으로 수입차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소모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자신이 판매한 소모품을 장착해 줄 수 있는 정비 체인을 모집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파트존이나 모주지포트와 같은 경우이겠죠. 말고도 유진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파트존의 경우는 그 체인화 되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입차 경정비 시장의 선수들은 이런 온라인 판매 장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기존의 다른 정비 체인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수입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수입차 정비 시장으로
뛰어든 경우입니다. 요즘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카닥의 경우는 자동차 충돌 사고를 사진으로 올려서 견적받는 서비스로 시작한 업체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 서비스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멘샵의 경우도 전체 카멘샵 가운데 약 60개의 카멘샵이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 엔진 오일 교체 서비스를 시작하므로 카멘샵 중에서도 이제 수입차 정비 서비스 업체가 한 60군데 정도 됩니다. 스피드메이트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수입차를 하지 않지만은 스피드메이트 안에서 개인적으로 앞선 일부 샵, 이런 그 체인 안에서 역량 확대로서 수입차 정비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네 번째는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 부품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장착점이나 판매 포인트를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시카의 경우는 보시 애프터마켓 부품 판매, 그리고 말레 오토의 경우도 말레 오토가 제공하는 수입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장착점을 확보한 경우입니다. 이런 네 분야의 선수들이 지금 수입차 경정비 시장에서 출발을 한 선수들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선수들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 장착점, 예를 들면 파트존이나 무주지포트의 경우에 가장 큰 경쟁력은 소모품 판매 가격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운전자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엔진 오일을 판매하고 그 엔진 오일을 구입하고 나서 장착점, 서비스 포인트로 가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소모품 판매 가격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단점이라면은 이 업체들이 관심 있는 수익 모델은 소모품 판매이기 때문에 장착점 자체에 대한 품질 보장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 부품 판매 장착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보시카 서비스나 말레 오토 체인이죠. 강점은 이런 보시카나 말레 오토에서 제공하는 판매 부품에 대한 경쟁력은 강합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보시나 말레 오토가 제공하지 않는 소모품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엔진 오일의 경우는 보시나 말레 오토가 그렇게 강한 제조사가 아니죠.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는 정비 체인에서 영역을 확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카멘샵에서 BMW, 아우디, 폭스바겐 엔진 오일 교환 서비스를 하고 카닥에서 충돌 차량에 대한 견적 서비스에서 엔진 오일 교환 서비스, 물론 카닥의 경우는 수입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차, 수입차 전차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점은 체인샵의 동일한 품질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이런 업체들은 수입차 정비만을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한국차, 수입차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차 정비에 대한 경쟁력은 따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테크 정비샵으로 KTAMG나 튜닝샵들이 있는데, 강점은 고급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장점이죠. 단점은 하나의 서비스 브랜드로서 동일한 품질로서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결국 부품업체는 부품 가격으로, 정비 체인은 동일한 품질 서비스로, 하이테크 샵은 기술력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비교한 카피트샵의 정책입니다. 당연히 카피트샵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장점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판매 장착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또 부품 판매 장착점의 장점인 소모품 판매 가격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하여 가지고 인터넷에 판매하는 가격 그대로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여서 장착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아는 온라인 판매 장착점의 소모품 가격과 카피트샵에서 적용한 견적원가의 부품 가격이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카멘샵이나 카닥과 같은 체인샵의 동일한 품질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진단기와 하나의 어떤 교육을 통하여 가지고 동일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정비샵의 앞선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자동차 진단기 제조에서 사용하였던 정비 정보와 그리고 가장 최신 수입차 진단기를 활용하여 가지고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카피트샵의 경쟁력은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장착점이 부족하여서 운전자 고객이 방문하고 싶어도 장착점이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카피트샵 모집을 홍보하는 부분은 이런 장착점 부족만 해소된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입차 정비 시장에 뛰어든 4개의 그룹보다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췄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당연히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다 하는 부분입니다. 50개 정도 장착점이 모일 때까지는 서비스보다는 장착점 확보에 주력하고 그 정도 장착점이 모인 이후부터는 앱이나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하여 가지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요약하면은 카피트는 앞선 각 그룹의 장점을 모두 채택한 서비스 모델을 채택하여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미 수입차 경정비 시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기술력이 앞선 하이테크 정비샵, 부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판매 장착점, 그리고 신뢰성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는 수입 부품 판매 장착점, 그리고 기존 정비 체인 가운데 수입차를 시작한 샵들입니다. 카피트에서는 수입차 정비에서 진단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모품을 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고장 경고등 떠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고장 경고등이 나타나 있다. 수입차를 좀 정비해 보신, 수입차 오일을 교체해 보신 분이면 누구나 아는 사항이죠. 이러한 CBS 정비가 BMW 경우는 198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수입차들은 지금은 다 이 CBS 정비를 하고 있어서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모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교체하라라고 경고등이 뜹니다. 그것이 CBS 정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일 리셋이죠. 오일 교환 후에 주행거리를 리셋해야 되고, 브레이크 리셋의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가 일정하게 마모되면 경고등이 뜨는, 조향각 리셋의 경우는 얼라이먼트나 조향 관련된 정비를 했을 때 학습값 리셋을 하고, 배터리 리셋의 경우는 예전 배터리가 노화되어서 이 노화율이라든지 전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였을 때 새로운 정보로 초기화시켜 학습을 다시 하는, 그리고 스로틀 초기화, PPMS, DPF, 이모빌라이즈 인젝트 코딩 등, 이제는 이러한 정비를 하였을 때 진단기가 없으면 손을 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수입차는 대부분 CBS 정비를 하는데 이런 CBS 정비에는 수입차 진단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카피트에서는 물론 이런 초비화를 저도 블로그에 글을 몇 개 올리고 있지만은 운전자 매뉴얼을 보고서 수작업으로 어떤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문가가 하는 자동차 정비샵, 수입차를 전문으로 한 정비샵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CBS 리셋 정도는 최신 진단기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제어 장치입니다. 제가 카빅스 RT 미니에서 나오는 벤츠 한 차종에 대한 진단을 쫙 해봤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쭉 돌렸는데 여기 보이는 이 화면들이 한 화면에 한 10개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은 제어 장치에 대한 고장 진단 자동 검색을 하면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트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진단 보고서는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진단기에서 진단한 결과가 쫙 나옵니다. 차대 번호부터 해서 고장 진단 결과가. 이 내용을 PDF 파일로 진단기에 저장된 것을 보여주거나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카피트의 건강진단 보고서 서비스입니다. 예, 제가 샘플로 한 것이 벤츠 A 시리즈 220인데 파워트레인 계통의 전자제어장치가 10개, 샤시 관련된 제어장치 6개, 바디 14개, 정보화 통신 15개, 자석과 도 4개, 에어컨 2개에서 합계 51개의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고장 진단이 한꺼번에 쫙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MW를 보면은 꽤 많죠. 벌써 한 40개에 한 70개 정도. 마찬가지로 진단 보고서가 나오는데 BMW E300의 경우는 약 55개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경우는 더 대책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우디 폭스바겐은 뭐 진단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차종이나 연식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쫙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페이지당 뭐 한 10개 치면 한 100개 정도의 제어장치 가운데서 해당되는 차량에 장착된 제어장치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우디 A6인 경우인데 아우디의 경우는 뭐 A6가 됐건 뭐 다른 모델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차종별을 알아서 골라서 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고장 진단을 그래도 수입차 운전자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한 번 엔진 오일 갈러 정비샵에 오셨는데 최소한 전자제어장치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정도는 진단하고 내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카피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피트의 서비스에는 아예 공임을 따로 표현해가지고 뭐 공임 포함 무상 서비스 그렇게 말장난하지 않고 건강진단 서비스 하는데 공임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진 오일 교환하는 공임은 낮게 그리고 진단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공임을 보장받는 식으로 해서 운전자에게는 같은 가격의 오일 교환과 진단 서비스까지 해주고 그리고 정비사에게는 양심껏 오일 교환뿐만 아니라 차량 점검까지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이런 진단기와 함께하는 카피트의 서비스 항목은 현재는 엔진 오일 교환으로 출발하였지만 여기에 보시는 아티미니 또 아티패드 카빅스가 판매하는 진단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카피트 정비 체인 가입 조건으로 제가 언급한 호텔이나 런치 진단기도 사실은 기능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호텔이나 런치의 예전이나 뭐 런치 같은 경우는 모듈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진단기 말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대로 된 태블릿 베이스의 진단기라면 유사한 기능들입니다. 카피트는 앞으로 이러한 소모품
부품, CBS 관련된 모든 정비를 하여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장 코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정비까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피트는 진단기가 필수적으로 있는 정비샵만을 체인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만 개 정비샵 가운데 이런 진단기를 제대로 갖춘 정비샵은 약 1000개 정도, 한 3%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정비에 있어서 진단기는 CBS 정비 후에 리셋을 하거나 전자제어 장치의 고장 진단을 하고 진단 보고서 작성하는, 그리고 고장 코드 정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카피트는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카피트는 과연 다른 체인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트가 생각하는 것은 양쪽과 똑같은 균형입니다. 많은 정비 체인들이 정비샵만 생각하거나 운전자만 생각하거나 좀 귀여운 부분이 많습니다. 카피트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가성비 높은 정비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내용 보시면 진단기로 정확한 진단이나 소모품 제한이나 과잉 정비 방지, 합리적인 가격, 정보 공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정비를 운전자에게 가장 싼 공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가 요즘 뭐 호갱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카피트의 엔진을 귀한 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진단기로 진단까지 한다면은 한 5만원 정도의 공임은 적거나 합리적이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비 체인들이 공임이 최저입니다 해서 뭐 만원부터 뭐 3만원대까지의 공임으로 해서 산공임으로 운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피트에서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공임으로 제공하는 형평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트의 또 다른 장점은 높은 품질의 정비를 거품 없는 가격으로 해서 가성비 높은 정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MW 3 시리즈의 가격을 한번 보죠. 여기에 보이시는 것이 직영점에서 정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가격과 소모품 내역까지도 모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정비샵에서 블로그를 보면은 전화로 견적 상담 절대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가격에 대한 정보죠. 한데 아직까지는 많은 정비샵에서 금기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징검다리 5개 중에 생각의 전환이라 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자에게 뭐 잘못된 게 없으면 이렇게 제대로 가격을 공개하고 나는 이러한 서비스에 이런 가격을 받는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고객을 맞으시길 바라고, 카피트에서는 이런 정비 견적과 소모품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다른 정비샵과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의 진단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아티민이나 아티패드와 같은 진단기를 이용하여서 건강정진 서비스로 진단기로 진단한 보고서를 뽑아서 드리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이나 1년 만에 한 번 정비샵 갑니다. 그럼 아주 얼마나 정비샵 갔으니까 혹시나 고장 경고 등으로 뜨지 않는, CBS로 뜨지 않는 고장은 한 번 정도 진단을 하고 나가셔야지 깨어나지 않을까요? 엔진 오일 갈고 막 돌아서서 나갔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고장이 발생했다면
사실 그 정비샵이 잘못된 건 없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카피트는 올 교환이나 CBS 정비를 한다면은 리셋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단기로 건강 진단하는 것까지가 기본입니다. 현재 카피트 서비스는 엔진 오일 교환 서비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수입차 정비에서 하나의 차종, 하나의 메이크에 대한 정보 구하기 위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카피트에서는 지금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의 엔진 오일 교환 용량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작업만 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오토미션, 브레이크 오일, 파워 오일과 같이 가장 많이 교체하는 오일류 교환과 그리고 브레이크나 브레이크 디스크, 운전자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그러한 브레이크 점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단기로 학습값 초기화나 고장 코드별 정비와 같이 정비의 영역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으로 부품만 팔고 부품 교체만 하는 다른 장착점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피트는 가성비 높은 정비를 합리적인 공인 보장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온라인 영업 대행하는 체인의 장점과 소모부품 최저가 공급하는 인터넷 판매증의 장점과 진단보고서만 따로 발급하는 업체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카빅스는 구매와 관리 원가를 최소화하고 부대 비용을 최소화해서 가능하면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들에게는 합리적인 공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고객에게는 경쟁력 있는 정비를, 정비사에게는 합리적인 공임을 보장한 것이 카피트의 차이점입니다. 예, 이렇게 다르게 출발하는 카피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성비 높은 정비를 합리적인 공임으로 하면서 운전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전 견적을 공개하고 최신 진단기로 건강 진단하면서 앞으로 올 교환부터 고장 정비 진단까지를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카피트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카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카피트샵의 초대 글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예상되는 수입차 정비를 이제는 제대로 시작할 때입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20%나 되는 많은 양의 차량을 빼고서 나머지 80%의 차량을 3만 개의 정비샵이 뛰어들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미래의 고객이 수입차 젊은 오너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부품 구매하고 공임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고 블로그나 정비 후기를 보고서 정비샵 수준을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정비샵을 방문합니다. 이런 미래의 여러분들의 단골이 될 수입차 젊은 오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5박자가 필요하고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운전자가 이런 견적을 알고 싶다, 부품을 구매해 온다 하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대세이고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나는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해오는 운전자한테는 안 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합당한 공임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정비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수입차 정비 소모품의 경쟁력 있는 구매와 재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입차 운전자가 왔을 때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때 부품 구매해가지고 한다면 정비하기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수입차 정비를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국차 정비는 익숙하지만 수입차는 원리는 똑같음에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보유한 진단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리셋 정비, CBS 정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수입차 진단기를 제가 판매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이 이제는 고장 진단이나 센스 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리셋이나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압력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EPB죠.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제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이제는 진단기를 제대로 활용한 정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이 여러 번 정비샵이 이런 수입차 전문 정비샵이라고 알고 와야 되겠죠. 운전자 대상 수입차 정비샵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카피트 정비샵에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수입차 젊은 운전자들을 단골로 만들기 위한 5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카피트 샵의 모집 정책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수입차 정비 체인과 차이 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수입차 진단기로 전체 시스템 진단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지금 현재 카스테라라는 업체에서 카스테라 서비스로 해서 이런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8만원, 한국차의 경우 5만원으로 따로 돈 받고 하는데 카피트에서는 카피트 샵에서 엔진 오일이나 소모품 교환을 할 때 이런 진단 서비스를 기본으로 포함해서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상권 보장입니다. 사실은 수입차 정비를 좀 한다 해서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정비샵을 모집하면은 장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각 시군구별로 하나의 카피트 샵을 모집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단하게 보신 바와 같이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몇만 대가 있고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은 한 시군구에 500대, 1000대입니다. 이런 두 군데의 시군구에 각각 한 개의 카피트 샵이 있다는 건 또 거꾸로 형평성에 안 맞겠죠. 그래서 제가 세운 정책은 수입차 10,000대가 있을 때마다 한 개 정비샵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시군구에 수입차가 10,000대 미만이면 한 개의 카피트 샵, 10,000대에서 20,000대이면 2개의 샵을 해서 최소한 한 개의 카피트 샵에 10,000대 정도의 수입차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시군구에 카피트 샵이 확보되고 수입차 대수가 10,000대 미만이면은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카빅스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미 몇 개 지역은 수입차 대수가 10,000대 이하인데 카피트 샵에 가입하신 정비샵이 있어서 더 이상 모집을 안 한 지역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카피트 샵에 참가 신청을 하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먼저 카피트 샵에 참가하신 분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수입차 전문 정비 체인으로 집중과 선택을 합니다. 다른 정비 체인의 경우는 한국차 정비도 하고 수입차 정비도 하지만은 카피트에서는 수입차, 당분간은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4개 제조사 차량에 대한 정비를 집중해서 고부가 가치 정비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 구매나 관리비를 최소화하여서 정비사분들에게 합리적인 공임, 물론 카피트의 공임 자체도 정비사분들, 수입차 제대로 하신 분들의 생각에는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합리적인 공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입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고 부담이 있는데 예약 후에 소모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배송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 사전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비샵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피트는 정비샵과 운전자를 같이 생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액비나 가맹비가 없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 선착순 마감입니다. 카피트샵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으로 고객에게 이런 견적 원가나 정비 원가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만족스럽게 서비스가 가능한 정비샵입니다. 두 번째는 카피트는 수입차 진단기를 가지고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수입차 진단기, 카빅스 진단기뿐만 아니라 런치나 호텔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진단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비샵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신 정비샵이면 카피트 고객센터를 연락하시면 각 지역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하여서 마감을 합니다. 예, 치즈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치즈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수입차 정비를 생각은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5개의 징검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많이 주저하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KTAMG의 경우는 교육비로만 1년에 최소 100만 원 이상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하신 분들이고, 또 말레오토나 보시카 서비스의 경우는 인테리어라든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투자를 꽤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이 두려우시죠. 카피트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저하는 점 때문에 치즈의 산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카피트의 여러 가지 정책과 고객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함께 날아가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강 건너 치즈산으로 날아가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카피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카피트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앱은 앞으로 운전자들에게 카피트 서비스를 홍보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만든 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쇼핑몰의 카피트 상품은 네이버 카피트 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카피트샵 모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쁜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한다고 하였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피트의 최상기였습니다.